여러분이 버리려던 이 수많은 식물 잔해들이 사실은 숨겨진 보물이거나 아니면 다음 수확을 망칠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매년 수많은 텃밭 경작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실수가 다음 해 수확량의 절반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수확 후 남은 식물 잔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해묵은 질문에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퇴비로 만들까요?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내다 버릴까요?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은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식물 잔해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며 어쩌면 수년간 저질러 왔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간단했습니다. 수확을 마치면 식물 잔해들을 통에 넣고 태웠죠. 쟤는 비료로 사용하고 모든 병해충은 불에 타 사라졌어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지역에서 밭이나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게다가 환경론자들은 연기의 해로움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정원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식물 잔해들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텃밭에 유익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인기 있고 언뜻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퇴비 만들기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어차피 처리해야 할 식물성 폐기물들을 한데 모아 쌓아두면 1, 2년 뒤에는 우리 텃밭을 위한 무료의, 천연의, 검은 황금을 얻게 되니 말이에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흙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듯하죠.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이 따뜻하고 아늑한 유기물 도미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줄기와 잎과 함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을 퇴비 속에 넣는 셈입니다. 그 적은 바로 곰팡이성 질병의 포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텃밭 농부들의 숙적, 바로 역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겨울 동안 이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무해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텃밭의 퇴비 더미는 이 끈질긴 포자들을 죽일 만큼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들에게 완벽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는 셈인 거죠. 그들은 편안하게 겨울을 나며 번식하고 봄이 되면 여러분은 그 훌륭한 퇴비와 함께 이 병균들을 밭 전체로 직접 퍼뜨리는 꼴이 됩니다. 싱싱하고 어린 작물들에게 곧바로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세요. 감자와 토마토의 잎과 줄기가 100%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일반 퇴비에 넣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누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반점이 없더라도 이미 내부의 감염이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년 듣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겨울에는 다 얼어 죽을 거야.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역병 포자와 다른 많은 곰팡이 포자들은 진정한 생존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퇴비 더미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며 첫 온기가 찾아오면 새로운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질병 외에도 잎과 줄기 속에는 해충들도 겨울을 납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감자잎벌레 유충, 진딧물알 또는 밤나방 번데기 등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영양 가득한 퇴비와 함께 이 개걸스러운 불청객들도 무심코 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잎과 줄기로 만든 퇴비는 비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작물을 위한 진정한 생물학적 폭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식물 찌꺼기가 다 적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영양가 높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 퇴비로 넣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넣어야 할 식물 잔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근, 비트, 레디시, 무 같은 뿌리 채소의 건강한 줄기와 잎입니다. 이 식물들은 가지과 작물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에 훨씬 덜 시달립니다. 완두콩, 강낭콩 같은 콩류 작물의 잔해도 망설이지 말고 퇴비 더미에 넣으세요. 이들은 유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퇴비를 질소로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박, 애호박, 주키니 같은 박과 식물의 줄기와 잎도 아주 좋습니다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흰가루병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징적인 하얀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런 잎은 퇴비에 넣지 마세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비로 보내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우리의 친구이지만 병든 것은 위험한 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퇴비화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라면 소각은 훨씬 더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크고 확실한 장점은 병원균 박멸에 있어서 100%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불은 그 어떤 것도 살아남게 두지 않습니다.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해충의 알과 유충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해하고 살균된 재로 변하죠. 만약 역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심각한 병해충에 시달리고 있다면 소각은 다음 시즌으로 문제를 옮기지 않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식물 잔재를 태우고 남은 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염소를 함유하지 않고 토양을 훌륭하게 중화시키는 귀하고 농축된 칼륨 인산 비료입니다. 그러니 언뜻 보기에는 소각이 빠르고 확실하며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한 완벽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성량을 긋지는 마세요. 이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이용한 방법에는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안전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서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노천 소각은 완전히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건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소화 장비를 항상 갖춰야 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이웃과 환경 문제입니다. 젖은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자욱한 연기는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이웃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에도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손실이 있습니다. 잎과 줄기를 태우면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 즉 유기물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흙의 구조를 개선하고 더 부드럽고 보수력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식토를 한 줌의 무기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땅의 비옥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를 허공에 날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 퇴비화는 위험하고 소각은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배출입니다. 모든 식물 잔해물을 튼튼한 자루에 모아 차량에 싣고 가장 가까운 매립지나 식물성 폐기물 전용 수거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번거로움 없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줍니다. 질병 걱정할 필요 없고 소각 벌금 무서워할 필요 없고
퇴비가 숙성될 때까지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이 해결책은 겉보기에만 간단할 뿐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식물 잔해물을 모으고 포장하는 데 힘을 쓰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뺏기고 유류비나 폐기물 처리 서비스 비용으로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며 그곳에서 유기물은 매립지에서 쓸모없이 썩어가며 메탄을 배출하게 됩니다. 셋째, 가장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의 텃밭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식물 잔해물 한 자루는 곧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귀중한 토양 비옥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배출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이점을 잃어가면서 그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퇴비의 이점과 소각의 안전성을 결합한 네 번째에 거의 숨겨진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토마토와 감자 줄기를 처리하기에 완벽합니다. 바로 트렌치 퇴비화 또는 흔히 따뜻한 밭 조성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래의 밭, 예를 들어 오이나 호박을 심을 자리에 삽 2자루 깊이 정도의 도랑을 팝니다. 이 도랑 바닥에 수확한 줄기를 모두 빽빽하게 깔고 심지어 살짝 다져도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파냈던 흙으로 다시 덮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깊은 땅 속에서는 산소 없이 완전히 다른 분해 과정, 즉 혐기성 분해가 시작됩니다. 역병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균은 이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기 없이 살도록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유기물은 천천히 부패하면서 다음 봄에 이곳에 심을 식물의 뿌리에 직접 열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로써 줄기도 처리하고 질병도 없애고 다음 시즌을 위한 초고 영양의 따뜻한 밭을 만든 셈입니다. 건강한 식물 잔여물, 즉 줄기나 잎이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활용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잘게 부수기입니다. 만약 정원용 분쇄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없더라도 걱정 마세요. 식물 잔여물을 잔디밭에 펼쳐놓고 잔디깎기로 여러 번 왕복하며 잘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게 부순 식물 재료는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늘처럼 겨울나기 작물을 심을 때나 나무, 관목의 밑동 주변에 덮어주는 완벽한 멀칭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잘게 부순 조각들은 겨울 동안 빠르게 분해되어 흙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유기물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둘째, 잘게 부순 이 재료를 가을철 밭을 갉거나 땅을 뒤집을 때 흙 속에 섞어 넣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넣는 줄기보다 훨씬 빠르게 분해되어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진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처리 과정입니다. 잘게 부순 식물 잔여물을 사용하기 전에 유용 미생물 용액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트리코더마균이나 고초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기반의 제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곰팡이와 박테리아는 토양의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유기물 분해 과정을 훨씬 빠르게 촉진시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비료 효과와 함께 토양의 생물학적 보호라는 두 가지 큰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식물 잔여물을 어디에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마치 작은 정밀 검사를 하듯이
줄기와 잎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토마토나 감자의 잎과 줄기에 나타나는 어둡거나 갈색 반점들은 거의 100% 역병, 파이토프토라의 징후입니다. 오이, 호박 또는 블랙커런트 잎에 하얗고 밀가루 같은 가루는 흰가루병, 파우더리 밀듀임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반점, 녹병,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드는 새싹들, 이 모든 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작물 잔여물은 절대로 일반 퇴비 더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소각하거나 깊은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만약 식물 잔여물이 깨끗하고 푸르며 어떤 의심스러운 반점이나 가루도 없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귀중한 유기물을 손에 넣으신 겁니다. 이런 경우 안심하고 퇴비로 만들거나 잘게 부셔 멀칭 재료로 사용하거나 흙 속에 묻어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유관 진단 기술은 식물 잔여물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식물 잔재물 관리에 대한 한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황금률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식물 잔재는 활용하고 병든 잔재는 단호하게 격리하여 없애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활용한다는 것은 퇴비와 멀칭, 온상, 따뜻한 흙침대에 넣기, 잘게 부셔 흙에 섞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을 비옥하게 하고 미래의 수확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격리하여 없앤다는 것은 병균에 단 한 번의 생존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능하고 모든 규칙이 지켜진다면 안전하게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깊은 도랑에 묻어 병원균이 산소 없이 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 잔재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한 곳에 쌓아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누어 관리하는 원칙은 이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유기물과 병든 유기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텃밭의 건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이죠. 밭의 식물 잔여물은 그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년 밭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무심코 퇴비로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가올 수확의 지뢰를 심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 지뢰는 다음 해 한여름에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감자역병과 씨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병균에게 완벽한 겨울나기 환경을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이죠. 반대로 말이죠. 식물 잔여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지루한 가을 청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농사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농 작업이에요. 여러분은 낡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건강한 수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단순히 청소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밭의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모두에게 통하는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식물 잔여물이 건강하다면 퇴비, 멀칭, 그리고 온상밭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질병의 흔적이라도 보인다면, 안전하게 태우는 것, 허용된다면, 또는 깊은 도랑에 매립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가장 심하게 오염되거나 위험한 잔여물에 대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명확한 행동 계획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해주세요. 풍성한 수확의 새로운 비법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 잔여물 처리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언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아봅시다.